안녕하세요. 꿀잼 인간입니다. 자, 그럼 세조 입장에서 단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자기 조카잖아요. 하지만 세조에게 단종은 더 이상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인물이었거든요. 만일 단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산문과 박팽년이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게다가 단종은 점점 성장하고 세조 자신은 점점 늙어갈 테니 더욱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결국 단종을 노상군으로 간등한 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냅니다. 단종이 머물던 청량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면은 험준한 암벽이 우뚝 솟아있어 혼자의 힘으로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유배되었다가 홍수가 나자 간포선으로 옮기게 됩니다. 단종의 이런 슬픈 삶을 머지않아 막을 내립니다. 세조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모의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결국 단종의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또 한 번 증명된 겁니다. 이에 세조는 동생과 단종 모두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실록에서는 단종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구전이나 야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약을 가지고 간 신하가 차마 단종에게 사약을 올리지 못하고 눈물만 쏟고 말았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이려고 사약을 내리자 그것을 운반하는 사절이 단종이 이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하인을 불러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였다. 줄을 방문 밖으로 내고 안에서 스스로 목을 걸고 하인에게 당기라 하니 하인은 고기를 묶은 줄 알고 당기다가 한참 후에 방안을 보니 이미 단종이 승하한 뒤였다. 스스로 쓸쓸히 떠나난 그가 바로 단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왕 중 세조가 제일 나쁜 왕 같은데 친형제의 조카까지 다 죽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선의 임금 중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왕으로 태종, 세조, 연산군 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연산군은 희대의 폭군이라고 아평을 듣는 임금으로 일명을 부르는 군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태종과 세종 역시 피를 뿌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두 왕은 닮은 듯 하지만 실제로 후대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태종이 뿌린 피 덕분에 아들 세종이 찬란한 조선의 문화를 꽃피우고 어진 정치를 펼치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태종은 왕위에 오래 집착하지 않고 내려올 때를 알고 직접 내려왔습니다. 이와 달리 세조에 대한 평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 이유는 조선이란 유교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왕이 되겠다고 조카를 죽이고 그 측근들까지 죽이다니 개념을 상실한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 세종과 형 문종이 아끼던 집현전 학자들까지 모조리 죽였지 않습니까? 세종이 세손 단종을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했던 이들이 바로 집현전 학자이거늘 어찌 그들을 다 죽였냔 말입니까? 특히 단종은 조선에서 드문 적장자였습니다. 유교사회인 조선에서 적장자가 왕위 계승하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그렇게 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총 27명의 임금 중에서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한 왕은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수종, 순종 총 7명뿐입니다. 그중 단종을 비록 나이는 어릴지라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명맥백백한 임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에 이어 아버지인 문종이 대리청장하고 있을 때 태어난 이가 바로 단종입니다. 다른 왕들이 14K짜리 금수저였다면 단종은 100% 순금으로 만든 금순절을 입에 물고 태어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이런 전통성을 단칼에 무너뜨렸으니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조선 후기의 성리학적 질서가 더욱 강화되면서 세조의 폭군 이미지가 더 도드라집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세조, 인간은 뭘까요? 그는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건씨의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꿈에 현덕왕후가 뱉은 친자리마다 종기가 돋아나고 있다니 세조는 아연실세가였다. 종기는 차츰 온몸으로 퍼지더니 고름이 나는 등 점점 악화되었다. 세조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칠삭둥이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명문가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조선 개국 직후 명나라에 가서 조선 국호를 승인받고 돌아온 한상질이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어려서 부모를 잃어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 삶은 계속 삐걱댑니다. 게다가 세상에 나가 뜻을 펼치고 싶은 욕망은 강렬했지만 번번이 과거에 낙방합니다. 한명회는 30을 슬쩍 넘긴 나에 다시 과거에 응시했으나 역시 결과는 또 낙방. 그렇게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진 한명회가 왜 자꾸 떨어지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시험머리와 처세머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인 걸람은 상황급제를 합니다. 한명회는 할 수 없이 자존심을 꺾고 집안 배경을 얻고 벼슬을 얻은 후 태조가 살던 개경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이후 친구인 걸람이 수양대군이던 세조와 친해진 후 한명회를 추천합니다. 수양대군을 만난 한명회는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한명회가 수양을 왕으로 만든 참모 킹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러고 보면 왕이 되고 싶어던 자 옆에서는 항상 참모가 있습니다. 이성계를 태조를 만든 이가 경도전이라면 이방원을 태종으로 만든 이는 원경왕후 민씨였고 수양대군을 세조로 만든 이는 바로 한명회인 세민
한명회가 살생부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야사에 따르면 한명회가 살생부를 작성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는 조정 대신들의 목록으로 죽일 자와 살릴 자 이름이 기록되어 개유정난 당시 한명회는 궁궐 앞에 부사가 대기합니다. 그리고 궁궐로 들어오는 대신 중에서 자기와 반대파인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조선 대신들의 목숨이 한명회 한 사람 앞에 손에 달려있던 겁니다. 가장 잔인하면서 처세에 굉장히 뛰어난 자라 수양대군이 왕이 된 다음에 그와 사돈관계까지 맺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타기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신하, 그가 바로 칠상땡후 한명회였던 겁니다. 왜 공부머리와 처세머리가 다르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한편 한명회는 말년에 쉬고 싶어서 정자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압구정입니다. 야사에 의하면 압구정이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오늘날의 압구정을 예언한 자가 바로 한명회였던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세조 정말 무섭고 어떻게 조카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하였고, 단종이 정말 안 됐다고 말하였고, 한 명의 똑똑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고 이런 우리나라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